크게 여러분들이 호응해 주셔서 강의도 신나게 하실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우리 크라운 권영애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크라운 권영입니다. 오래간만에 또 시스템 강의를 하게 된 것 같은데 강의하는 거 보고 여자로 느껴진다는 건 아니고 심장은 뛴다 이거죠. 예. 어쨌든 제가 이제 오늘 성공의 방법들인데 사실은 성공의 방법을 얘기를 하려고 치면은요 너무 잔소리하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방법을 몰라서 못한다기보다 머리로 아는 거를 참 발로 하는 게 우리가 어려운 거라 그게 문제지 뭐 방법을 모르겠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만 이런 강의를 지속적으로 듣게 되면 그래도 내 발이 조금은 자극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또 하나의 자극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뭘로 켜면 돼요? 제가 켜드릴게요. 네. 오. 네, 제가 성공을 향한 자세적인 것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방법, 들었던 내용들도 있겠지만 정리를 해서 한 50분 정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여기는 다 아마 초기 사업자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모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스템에 100% 참석해라 라는 게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시스템 참석해라, 시스템 참석해라. 그런데 이 100%의 시스템을 참석하는 일이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사장님. 왜냐하면 뭐 일이 생기지 않아요. 오늘도 눈이 왔잖아요. 저는 사실 제가 서울에 잘 나타나니까 제 집이 서울인 줄 아시더라고요. 저는 세종이에요. 그러니까 세종에서부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길이라는 게 길이 트면 별로 멀지 않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네트워크를 이제 하려고 서울을 드나들 때 운전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버스 타고 강남에 내려서 지하철 타고 제가 이렇게 다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서울이라는 곳을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전 네트워크를 좀 했는데 성공 못했을 때 네트워크를 할 때는 그 지방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희한한 거예요. 시스템이 있었겠죠, 거기도요. 근데 제가 그때는 성공 못했었던 네트워크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늘 제가 살던 대전 근방에서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좀 크게 성공, 월 3천, 5천 이 정도 버는 성공을 할 때 저를 보니까 제가 서울에 가장 많이 살더라고요. 근데 집은 서울은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 거니까 제가 이사를 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특히 시스템 중에서도 이 본사의 시스템을 제가 꼭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 사시는 분이 되게 부러웠죠. 근데 문정동에 사는 사람도 시스템 마음이 없으면 안 오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시스템의 참석이라는 부분은 거리의 문제, 마음의 거리가 아닌가 싶어요.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아미코젠이라는 걸 통해서 성공을 하고 싶은가의 이 마음의 문제가 시스템을 참석시키는 것 같은데 가끔 저도 크라운이잖아요. 그런데 명절이나 이럴 때 시스템에 멀어져 있으면 내가 아미코젠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었나 싶을 만큼 이 시스템이라는 게 기가 막히게 내가 테두리 안에 있을 때와 벗어날 때 나를 되게 많이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의 첫 번째 자세, 방법 이러면 저는 무조건 단연컨 시스템 합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본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지방을 다니다 보면 본사를 못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제가 뭘 꼭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센터 일주일에 한 번. 지역센터가 없으면 팀미팅이라도 해야 된다, 홈미팅이라도. 무조건 시스템을 돌려야 된다는 거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스폰서와 접촉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놓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 스폰서와 함께 홈미팅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 시스템이 없으면. 없는 지역도 있으니까. 센터가 있는 곳은 무조건 센터 일에 한 번. 이렇게. 아니면 본사. 이거를 무조건 체크하셔야 되고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순간 나는 어느덧 없어져요. 이 일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지방에 계신 분들은 보면 홈미팅하고 그러면 3-4명이 할 거잖아요. 그럼 어때요? 동기부여가 많이 안 되죠. 그래서 꼭 합류하라고 하는 게 원데이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원데이를 주말에 많이 주장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사업자들은 언제 해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투잡을 하거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온전히 시스템 속에 풍덩 담을 수 있는 게 원데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건의를 드려요. 주말에 하자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야 직장과 연관없이 오로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데이라고 하는 4시간짜리 있잖아요. 적어도 지방에서 사업을 하시려면 거기라도 오셔야 돼요. 그런데 원데이를 보면 어디 있어요? 어제 대전에서 했고 광주에서 했고 강릉에서 했고 다음 주 목요일에 부산이 있고 다음 달에는 서울에서도 해요. 근데 나는 애매한 데 사는 거예요. 천안 이런 데 사는 거라. 그럼 우리 지역은 없네?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 입장에서는 위에 있는 리더 입장에서는 원데이에 오는 사람들을 주역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성공을 더 돕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합류가 기본인데 주 1회 뭐라 그랬죠? 지역센터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원데이 여기에 내가 몸담고 있는 날을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거로 시간이 축적된다면 분명히 그 내용 속에서 여러분 동기부여를 받으세요. 그리고 매번 혼자 가는 게 되게 싫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갈 사람을 모아내게 돼 있어요. 그럼 위에 그룹 리더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 인원 늘리자, 여기에 인원 늘리자를 계속 애프터 때 말하잖아요. 근데 그 인원 늘리는 게 리더의 몫이 아니라 나의 인원도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거듭되다 보면은 내 인원을 늘리는 거예요. 그냥 별거 없이 시스템을 나만 참여하는 기준은 많이 있으세요. 근데 나만 참여하는 거를 넘어서 그룹을 키우려면 시스템 참여 인원을 늘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사실은 그것만 잘하면 네트워크 성공해요. 그런데 물건을 많이 파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사장님. SP를 많이 만들어내느냐고 혼자 돌아다니는 것보다 시스템 속에 모이는 인원을 늘려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리더들은 항상 1박 2일 세미나에 내 팀이 몇 명 왔나? 오늘 메인데이에 몇 명이 참석하나? 이런 거 굉장히 예민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걸 가끔은 리더들의 목표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브론즈인 사장님의 입장에서 내 인원이 오늘 몇 명 왔나? 그래서 전체 단톡방의 리더들은 그런 걸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박 2일 세미나 같은 경우도 프레투님별 취합을 하기도 하고 그걸 메인데이에서도 해보는 거 굉장히 좋아요, 사장님. 메인데이에 누구 이하 파트너들이 몇 명이 왔나 이거를 자꾸 시각화 시켜야 돼. 내가 몇 명이 왔나.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내가 플래티늄인데 2명 왔어 막 이러면 어떤 사람은 브론즈인데 10명 왔어 막 이렇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극이라는 걸 받게 되죠. 그러면서 모든 톡방의 중심들이 메인데이와 원데이와 세미나의 인원을 몰아내기 위한 방법을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세미나나 이런 거 원데이나 이런 걸 해도요. 거의 500명 단위, 700명 단위, 1000명 단위로 늘어나게 되면 그냥 폭발이라는 게 생겨요. 그럼 내가 잘할 방법이 없이 데려오면 사인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파라고 하는 게 주는 힘이 굉장히 세거든요. 우린 그걸 만들어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아직 아비코제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메인데이에 오더라도 아직 빈자리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를 늦게 오게 되면 서서도 못 듣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 사업은 그냥 된다니까, 사장님. 희한하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그거예요. 메인데이, 원데이, 1박 2일에 내 팀, 내 그룹 이걸 몇 명을 늘려낼 것이냐를 매주 체크하고 매달 체크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런 걸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오죠. 그 스트레스가 여러분에게 결과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신다는 거는 그룹을 안 늘리겠다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모아 넣으면 여기서 매출이 일어나게 돼 있어, 사장님. 근데 어떤 조직은요, 매출이 굉장히 많아도 움직이는 이곳에 오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네트워크 하면서 많이 경험했는데 그런 곳은 신기하게 없어지더라고요. 이해하시죠? 뭐 좀 하신 분들은 제 말 뜻을 이해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속에 사람을 모으자. 그래서 메인데이 같은 경우도 뭐 10분 전에 오거나 11시에 때 오면 아예 저 문이 잠겨져야 돼요. 들어보지도 못할 만큼.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 다 앉아서 듣게. 사장님 이런 분위기가 사진이 찍혀지고 SNS 톡방에 움직이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메인데이에 30분, 1시간 전에 오는 바람이 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꼭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분위기들이 내 파트너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강의 시작할 때 내용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용 너무 잘 아는데 그건 발이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슴을 뛰게 하고 발이 움직이게 하는 게 목표인데 그건 어떤 것이어야 된다? 빈틈없는 자리들, 숨 막히는 것들. 내가 1시간 전에 왔는데도 겨우 뒤에 앉고 이런 것들이 나를 내 가슴을 쪼이면서 내가 잘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막 들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매주 왔는데 보면 너무 여유로운 거야 이게 뭐. 이게 어때요? 우리는 몸이 릴렉스 돼요. 그리고 뛰쳐나가서 뛸 생각도 별로 안 하고 남들도 다 안 되는 것 같거든. 이걸 바꿔내야 돼요 우리가. 이걸 바꿔내는 작업을 각 그룹마다 각자가 해내면 아메코즈 올해 굉장히 성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목표를 좀 그런 거로 잡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가 가져보고요. 오늘부터 아마 이 시스템을 내가 합류하는 건 기본 말고요. 합류하는 인원을 늘리는 쪽에 초점을 맞추셔서 톡방을 한번 돌려보세요. 그럼 매우 큰 발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시스템 합류들을 왜 안 하냐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가야 돼? 이런 생각. 그러니까 신규 사업자한테 되게 중요한 게 저는 그러니까 신규 사업자가 있을 때 이 사람이 말 잘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시간을 낼 수 있느냐예요. 사장님들 미팅을 하시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사업자가 될까 안 될까 할 때 사장님 시간 투자하실 수 있는지를 물어보세요. 우리는 사실은 235만 원이 돈 투자라고 보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내놔야 될 건 뭐냐면 시간과 노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트워크는 시간과 노력의 투자로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낼 수 있는지를 제일 먼저 체크해 보셔야 돼요. 시간을 내지 못한다면 그분은 소비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시스템이라는 걸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장님이 저희한테 줘야 되는 건 시간입니다. 시간인데 그 중에 뭘 줘야 되죠? 메인데이 화요일이라는 시간을 주셔야 된다고. 이 얘기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걸 하게 되면 나 또 들어야 돼? 라는 생각이 없어져요. 사람들이 이 공간에 와서 안 듣고 싶은 게 뭐냐면 요즘 유튜브 때문에 그래요. 유튜브도 다 듣고 우리가 내용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면 어때요? PPT가 엄청 다른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와서 들어야 돼? 또 들어야 돼? 난 다 이해했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시스템 속에 들어오는 인원을 늘리는 게 팀을 늘리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나 혼자가 이해했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아니죠. 내가 오고 내 파트를 여기 앉혀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가장 먼저 이해를 시키세요, 사장님. 그러면 사업이 좀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가야 되냐고 묻기도 하고 또 들어야 되냐고 하기도 하고 기존 사업자들은 다 안다고 생각하고 강사에 따라 너무 지겹게 생각하는 거. 안 그런가? 저도 겪었던 얘기예요. 똑같이 너무 지겨워. 오늘 오전 강사가 누군가 저 사람 패턴 똑같아. 막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이아몬드들이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사업 설명이라는 곳은 사실은 신규 사업자에게는 좋은 정보가 될 거고 신규 사업자들에게는 내용을 공부하는 게 되겠지만 사실은 기존의 사업자들에게는 이 사업 설명만을 듣는 시스템이 되게 지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화요일 아침 11시 강의를 끝나든 아니면 2시 포인트웨버를 끝나든 자기 팀의 기존 사업자들에 의한 팀 미팅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뭔가 파트너들이 이 메인데이에 오는 것에 대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이게 듣는 사업 설명만 참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메인데이라는 곳에 와서 사업 설명도 듣고 포인트웨버라는 시간을 통해서 대표님의 비전도 듣지만 내 비즈니스를 점검하는 장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항상 사업 설명 끝나면 신규는 신규대로 애프터를 하시고 기존 사업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위에 업라인들과 미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연결을 해서 사업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 메인데이 속에서 자신의 비즈니스를 일주일 동안 점검할 수 있게 그걸 리더가 어떻게 이끌어가느냐의 차이예요. 제가 볼 때. 똑같은 메인데이를 돌린다고 해도요. 사장님 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팀이 있고요. 인원이 별로 안 늘어나는 팀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냥 11시부터 12시까지 듣고서 그냥 뿔뿔이 흩어지면 사람들은 거기에 계속 와야 된다라는 동기부여를 못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몇 번 돌면 강사도 다 뻔하잖아요. 사장님. 그죠? 매번 새로운 강사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지 마시고 신규 사업자들을 위한 애프터 미팅 따로 하고 기존 사업자들을 위한 일주일 동안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뭔가 다시 그들에게 동기를 주기 위한 그 무엇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리더들은 메인데이를 굉장히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린다면 저희는 오늘 오전에 다이아몬드 미팅을 다이아몬드 미팅도 메인데이 때 하고요. 플래티넘 리더 미팅도 저는 메인데이 때 해요.
많이 그걸 돌려요, 메인데이 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날이라도 그곳에 오게 되고 또 다른 소스를 주게 되고 또 다른 방법의 노하우를 알게 되고 이런 식으로 메인데이라는 것 속에서 전국적인 액티브한 사업자들이 모여가지고요. 뭐대로 그러니까 메인데이에 와가지고 내가 비즈니스 팁을 무엇이든 더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을 시스템 속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참석만 하라고 강요할 문제가 아니지. 더 시스템을 디테일하게 만들어줘야 파트너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파트너들에게는 참석의 의무화를 얘기하지만 리더들은 그 속에서 그분들이 지루함이나 식상함이 아니라 계속 뭔가의 동기부여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 무엇을 리더들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저 들어가게 되면 그 팀은 굉장히 인원이 늘어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같이 또 준비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시스템이라는 건 저런 것과 똑같아요. 충전시키는 거. 근데 이제 저희처럼 워낙 사업이 오래되고 또 버는 돈이 많으면은요, 그냥 자체 충전되는 시스템이 되어 있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스폰서와 매일매일 통화를 해요. 그리고 메인데이 없고 원데이 없다면 내가 과연 사업을 어떻게 움직일까 싶을 만큼 시스템이 중요한데 리더들도 그런데 초기에 진행하시는 사장님들은 충전이 무조건 방전돼요. 꼭 핸드폰 생각하세요. 내가 알고리 마인드가 좋다고 해도요, 사장님, 무조건 방전돼요. 방전된 전화기로 내가 친구한테 막 전화를 해요. 나는 말하고 있지만 상대방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사장님들이 리크루팅에 성공을 못할 때가 있죠. 무조건 시스템에 먼저 들어와 보세요. 얼마 전에 파트너가 제가 원주에서 사업 설명을 했는데 거기를 오신 거예요. 혼자. 근데 늘 서울의 메인데이에 오시는 분이세요.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원주에 미팅을 하러 왔는데 개인 미팅을 초대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스포너님 강의 듣고 가려고 약속을 제 강의 후에 잡은 거예요. 근데 그건 굉장히 좋은 태도예요. 왜냐하면 내가 배터리가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측정을 못 하거든요. 내 에너지 방전에. 방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막 떠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상대방은요, 하나도 에너지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리크루팅이 안 돼요. 근데 내가 못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리크루팅이 안 되는 걸 보면 딱 보면 본인에게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은 미팅하러 갈 때 유튜브라도 듣고 아니면 미팅하러 갈 때 스폰서 통화라도 하고 안 그런가요? 그 이유가 있어요, 사장님. 리더들이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나를 충전시키는 거고 내가 충전돼서 누구한테 얘기할 때 훨씬 리크루팅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네트워크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리크루팅 당했을 때가 있을 거잖아요. 조사를 했더니 그들을 리크루팅 할 때 그들을 리크루팅한 스폰서가 대단했던 게 아니고요. 세미나 끝난 날 리크루팅 당할 확률이 굉장히 많대요. 왜 그러냐면 세미나라는 곳에서 나는 어떻게 되죠? 에너지를 충전받기 때문에 그때 가가지고 나보다 센 놈을 리크루팅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이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래서 에너지를 충전하듯이 내가 방전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하루 종일 여기에 계시면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충전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거를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그 또 화요일날 와서 충전해서 또 일주일을 살고. 근데 기종이 안 좋은 사람들은 방전이 엄청 빨리 된다?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쪽에서 또 이렇게 공격을 받으면 방전이 그냥 퍽퍽퍽퍽 빠져버리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유리멘탈 같은 사람일수록 스폰서와 매일 통화하고 시스템에 자주 합류하고 이게 살아남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필드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어떤 파트너들이 있냐면은 되게 열심히 하는 거로 보이죠. 화요일날 오면 오늘 아침부터 계셨으니 얼마나 제 눈에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겠어요. 근데 이거는 보이는 거예요, 사장님. 실제로 열심히 하는 건 필드예요. 그러니까 화요일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여기에서 내용을 듣든 에너지를 충전을 하고 나머지 요일을 밖에서 얼마나 움직였느냐가 사실은 성공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어쩌면 여기에 맨날 보이는 사람이 사업을 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오는 거 기본에다가요. 오지만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뭐에 달렸냐 하면 필드에 달린 거예요. 필드를 얼마만큼 움직이느냐의 그 횟수 같은 것들이 쌓여야 성공이라는 게 오는데 다른 게 없어요. 특히 저는 이제 톡방에서 파트너들 볼 때 꼭
파트너들을 만나는 리더들이 있어요. 나는 그것보다는 제발 신규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진 올리는 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의 움직임을 느끼거든요. 어떤 리더는 계속 파트너를 만나는 거예요. 제가 파트너 만난다고 치면 제가 파트너 많으니까 제가 신규 만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저도 무조건 누굴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신규를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팀 미팅하고 리더랑 밥 먹고 리더랑 커피 마시고 이거보다 나는 뭘 많이 해야 된다? 신규를 많이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지금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사업에 성공하려면 매일 신규를 만난 미팅을 하셔야 필드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공은 안 오고요. 필드에서 신규를 만나는 걸 몇 번을 하냐가 성공이에요. 저는 이제 제가 네트워크를 뛰어들고 진짜 성공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저에게 지켰던 원칙이 뭐였냐면 하루에 3건 무조건 신규로요. 근데 제가 이거 노하우도 아니야. 그냥 당연한 건데 이걸 누군가한테 얘기했을 때 그걸 지켜내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그룹에 아직 저 같은 사람이 없는 거죠.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게 아니야. 저보다 능력 있고 젊고 예쁘고 많이 있을 텐데 왜 나보다 더 빅리더가 안 나올까 제가 생각을 하면 그 원칙을 지키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하루에 3번의 신규요. 근데 우리가 이게 시스템에 오잖아요. 또 스폰서 만나잖아요. 그걸 다 미팅 횟수로 치는 거예요. 물론 치죠. 아니 그거 말고요. 신규 3명이요. 신규 3명에게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했냐는 거예요. 적어도 사장님 다이아몬드 되기 전에 그거 지키셔야 돼요. 그런데 다이아몬드 되고 나서도 그래요. 사실은 직급에 승급했다라는 것이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족스러운 수익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은요 계속 신규와의 미팅이 내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걸 저는 필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톡을 보면 리더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는데 필드에서 신규를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무조건 성장하게 돼 있어요, 사장님. 그래서 저희가 뭐 이거는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뭐 제 그룹만이 쓰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다 사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다이어리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다이어리에 이 세븐코어라는 일지가 있어요. 이거 매일매일 씁니다. 근데 이것도 그래요. 톡방에서 이거를 매일 올리는데 올리는 사람 있고 안 올리는 사람 있고 써도 안 올리는 사람 있고 아니면 샀어도 안 쓰는 사람 있고 가지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서버로 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약간 창피할 때가 생겨요. 미팅을 안 한 거라. 유튜브도 안 듣고 미팅도 안 하고 그러니까 별표 하나 했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걸 내가 총평을 해서 밑에다가 별표를 5점까지 주는데요. 이거를 처음에는 사장님 내가 매일매일 미팅하는 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점검이 잘 안 되고 특히 파트너들의 점검이 안 되니까 이 다이어리를 제작해서 지금 막 팔고 있고 우리가 막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장님 진짜로 이 다이어리가요. 잘 활용되는 팀이 나중에 정말 많이 성장할 거예요. 이거는 경험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느 그룹이든 요청해서 한번 해보세요, 사장님. 아무것도 없으면 저거 일지들이에요. 세븐코어라고 하는 사업자들이 7개 해야 될 거를 매일매일 체크하도록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채우다 보면 내가 뭘 안 하는지가 나와요. 내가 여기 보면은 학습이라는 거는 책이든 유튜브든 이걸로 내가 오늘 누구 거를 들었다. 이거를 매번 공부하는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투코어가 미팅 참석. 내가 미팅 참석한 거. 예. 그럼 매일매일 미팅 참석하는지 매일 누구한테 사업 설명했는지 다 나옵니다. 여기 보면 포코어에 사업 설명 있거든요. 그럼 내가 사업 설명을 몇 번 했는지 다 나와요. 이걸 쭉 하루하루 기록하는 거예요. 매일 밤에 집에서. 이거를요, 저희가 내놨거든요. 이 도구를 내놨는데 이걸 잘 활용하는 팀과 그냥 관가하는 팀과는 분명히 몇 개월 지나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예요. 사업자들이 있잖아요, 사장님. 미팅을 잡는 거 또는 시스템 참여하는 거 이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세븐코어를 채우기 위해서 활동하는 나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관리가 돼요. 학습되는 거, 미팅 참석하는 거, 사업 설명하는 거, 제품 애용하는 거, 상담하는 거 이게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세븐코어가. 근데 이걸 하고 있는 내 파트너가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업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
그래서 저는 필드에서 필드를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에서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파트너들은 무엇을 해야 될 거에서 이걸 활용하라고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업을 시작은 했는데 성장되지 않는 분들 또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파트너들을 모아두고요. 다이어리를 하나 딱 주고요. 오늘부터 이걸 써내려가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에디짱처럼. 그럼 그분은 무조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사장님. 이걸 저희가 지난달부터 배포를 해서 이번 달부터 막 쓰고 있거든요. 사장님들 혹시 모르실 수 있으면 원하시면 충분히 구매 가능하고요. 활용 방법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해보니까 많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걸 안 하면 안 올리죠. 근데 자꾸 서버를 타게 되면 어떻게 이걸 채우기 위해서도 뭔가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 그리고 저도 체크해 보거든요. 저도 안 하는 게 꽤 많아요, 생각보다. 강의 듣는 거를 남의 강의 듣는 걸 제가 안 할 때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실히 제가 미팅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미팅의 수가 많고 미팅 수가 많다 보니까 내 공부 많이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저도 스스로 느껴요. 내가 요즘 책을 안 읽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제품의 영혼 따라다니니까 할만한데 하여튼 그런 것들 합니다. 그리고 5가지 우선순위. 내일 해야 되는 5가지 우선순위를 적거든요. 그럼 내일 일어나자마자 그것부터 딱 해결을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시스템이고요. 이걸 돌리시게 되면 사업에 굉장히 큰 성장이 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 선생님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없어요. 나중에 이걸 왜 쓰냐 하면은 나중에 파트너들과 상담을 할 때도요. 그냥 상담하시잖아요. 그럼 파트너들은 뭐라고 해요? 저는 열심히 했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 참여도 100% 했다고. 근데 왜 나는 성공 못하냐고. 그럴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다이어리예요. 과연 매일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일지를 보게 되면 이 파트너가 어디에 초점 맞춰져 있는지를 보여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인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1개월, 2개월, 3개월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꾸 성공자가 덜한 거예요. 꾸준함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게 한 권이 3개월 쓰게 되어 있거든요. 한 번 3개월만 마음 먹고 써보세요. 그러면 안 쓰면 허전할걸요 아마. 쓰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분명히 성장을 합니다. 해서 꼭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필드에 대한 얘기를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경쟁력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팅을 잡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인데 사실은 이 네트워크 스피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장님. 왜요? 누군가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동기부여라는 걸 받아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이 네트워크에 있어서의 스피치 능력, 스피커라고 하죠. 그런 조직이, 그런 리더가 있는 쪽, 그런 사람들이 많은 쪽과 강의를 하나 하려고 해도 동기부여 스피치를 하려고 해도 정말 사람이 없어. 차이가 아주 많이 나요, 사장님. 제가 이제 전 S사에서 초반에 다 성장을 많이 못했던 초반에 박재창 사장님이랑 저랑 한 그룹을 지목했어요. 그때는 그 그룹이 저보다 작았어요. 저보다 강의 능력도 없었고 저보다 리더도 없었어요. 그런데 박재창 사장님이랑 거기 세미나를 갔다가 둘 다 똑같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 그룹이 가장 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제일 컸던 그룹이 아닌데. 근데 어떤 쪽에 이제 어떤 세미나를 이렇게 가다 보면 스피커들이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유난히 많은 팀이었어요. 직급이 낮았는데. 최고 리더가 그때 다이아몬드였나 블루였나 밖에 안 됐었으니까 직급이 낮았거든요. 그런데 가장 눈에 뜨는 스피커들이 많은 거예요. 그 조직이. 젊기도 했고. 그래서 저희가 둘 다 똑같이 야 S사에서 저 조직이 가장 클 것 같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그로부터 한 3년이 지났는데요. 왜 가장 커요? 다른 데가 오히려 그 이전에 더 컸던 데가 더 쪼그라들었어요. 그거 스피치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사장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스피커가 되면 좋죠. 최고로 좋죠. 근데 내가 뭐 대단한 스피커가 안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파트너 속에서 스피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키워내시는 역할을 하셔야 그룹이 커져요. 그럼 이제 나는 어떡할까? 나도 연습해야 되잖아요. 사장님 연습하세요? 안 하시는구나.
저를 어떤 분들은 제가 강사를 했으니까 처음부터 말을 잘했어요. 선생님들이 다 말 잘해요, 개인적으로? 그렇진 않아요, 사장님. 나는 내 교과를 가리킨 거지 내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기부여 주는 말을 제가 해보고 산 적이 없는 거죠, 저도. 직업 속에서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학생들한테 문제 푸는 거 가르쳤던 선생님이지 내가 동기부여 강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트워크 처음 할 때 운전하면서 연습 정말 많이 했어요. 뭐 다이아몬드 사장님들 뭐 메인데이라든가 1박 2일 세미나에도 스피치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연습을 운전하면서 정말 많이 했고요. 왜 멋있는 말 같은 거 메모해놓고 외웠어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했어요. 스피치 할 때 처음에 내 얘기가 안 나오니까 제가 오늘 뭐 방송을 들었는데 김창원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인용하고 활용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읽은 책에 성공자는 뭐뭐하게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하나 공부하고 만들어 온 것 같아요. 주옥 같은 말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만 메모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사업 설명을 들으면서 그 강사가 내가 쓰지 않는 말, 정말 멋있다.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막 메모해놨다가요. 그냥 누구 기다리고 이럴 때마다 그거 외우는 거예요. 외우고 스피치 할 때 그거 활용하고. 저 많이 노력했어요, 사장님. 근데 그걸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어느 자리에서나 그들은 나오는 거예요. 마치 내 머릿속에 뭐가 저장되어 있는 것처럼. 근데 그게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그냥 하나하나 매일 그거 외우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거 연습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스피커가 되고 싶으시다면. 근데 가끔 그래요. 리더들이 되게 강의력이 찌질해. 되게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장님들 키우셔야 돼요. 사장님들 스스로가 그렇게 변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리더들도 그 노력 속에서 온 거거든요, 사장님. 그리고 막 이렇게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스피치를 막 이렇게 주저리 임팩트 있게 안 하면 내가 속 터지죠. 내 파트너들이 있을 때 스피치를 좀 강하게 촥 해. 이러면은 저는 그 스피치를 하려고 제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스피치 노력이에요, 사장님. 처음에는 진짜 얼마나 떨리고요. 저도 다 거쳤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비즈니스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사장님들이 적으실 거고 외우시게 될 거예요. 그거를 연습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팀미팅을 주관한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데, 근데 저는 그래요, 사장님. 꼭 이게 직급을 가야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브론즈 한 2~3명에 SP들 좀 몇 명 있는데 내가 실버도 아닌데 난 고민이잖아. 우리 팀이 요즘에 왜 이렇게 신규 초대가 안 되지? 이런 고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꼭 다이아몬드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요즘에 우리 파트너 속에서 왜 SP가 안 나오지? 이런 고민 하실 거 아닙니까? 그 고민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팀들과 내가 뭐를 해야 될까? 이거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고민이지 이건 꼭 직급자의 고민은 아니에요. 그럼 오늘 만약에 이 강의를 들었어요. 세븐코어라는 게 있대, 일지가. 이걸 한번 우리 팀에 활용해볼까? 그래서 내가 팀을 모아.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이런 것도 팀미팅 아닌가요? 아니면 내 멤버들이 비즈니스 한 시간이 조금 지난 거야. 그러면 안 되겠다. 명단을 다시 묵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팀미팅 수집해가지고 우리가 몇 개월 됐어. 그럼 처음에 생각했던 명단들 다 소진하고 지금 명단 작성 없이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 명단 작성 다시 합시다.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명단은 바뀌어요. 근데 그걸 작업을 다시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신규가 오면 명단 작성을 해도 3개월, 6개월, 1년 된 사람들이 명단 작성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는요, 파트너를 모아놓고 명단 작성 새롭게도 좀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팀미팅 주간이라는 건 이런 걸 고민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직급자가 하는 문제도 아니에요. 브론즈지만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걸 해내는 사람이 성장해요, 사장님. 근데 그런 거 하는 데 있어서 스폰서한테 연락하겠죠. 제가 스폰서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거 할 때 저에게 주실 팁이 있는지 상담하시고 사장님들이 주관을 하시는 거예요. 직급과 무관합니다. 정회원들을 앉혀놓고도 해보시든지. 정회원들을 앉혀놓으면 저는 그런 거 할 것 같아요. 유전자 검사를 이해하는 걸 다시.
유전자 결과지 가지고. 우리 왜 고준영 팀장님 강의 같은 거 들으면은 어떤 유전자가 문제되면은 어떤 음식이 안 좋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 들어서 뭐 해? 내 정회원들이랑 그런 걸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급적이면 식생활도 개선하고 솔루션을 먹을 수 있게. 그러면서 거기서 다시 또 비즈니스 팁도 정회원 추천하면 10% 받는다 이런 거 얘기하면서 사업자로 이끌어낼 수도 있고 SP로도 전환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팀 미팅이 있는데 이걸 내가 뭐 다 가르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스스로가 내 팀의 리더라고 생각하고 내가 우리 팀에 지금 필요한 미팅들이 뭘까를 계속 생각해내야 돼요, 리더들은. 그러니까 리더들은 머리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계속 생각을 도니까 그런 걸 하시고 그걸 실행해 보시면 선생님들이 정말 큰 리더가 되세요. 정회원도 할 수 있고 SP로도 할 수 있고 또는 내가 조금 사이즈가 있어. 우리 파트너들의 브런즈를 모아놓고 내가 미팅을 한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브런즈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아주 다양한 미팅들을 만들어내세요, 사장님. 그리고 그걸 주관할 수 있는 리더가 되시면은요, 여러분의 팀원들은 여러분을 굉장히 따를 거예요. 왜? 이 리더만 만나게 되면 뭐 내가 안 했던 행위들도 하게 되고 생각지도 못했던 걸 계속 생각하게 되니까 뭔가 시스템을 가동시킨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리더십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강의 연습인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 컨택을 할 때는 유튜브를 그 사람 취향으로 던지죠. 맞죠, 사장님? 뭐 제 유튜브가 맞는 분이 있을 거고 서우 사장님이 맞는 분이 있을 거고 우리 그거 고민하고 던지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회사 거를 던지는 유튜브를 이렇게 던져요.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게 되세요. 하게 되시면 다양한 강의들을 듣게 되죠. 그런데 강의 연습을 할 때는요, 또는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을 때는요, 여러분이 따라하고 싶은 리더를 하나 정하세요. 여러 버전으로 공부하면 너무 언어가 섞여요, 사장님. 이게 코드가 있거든요. 내가 여러 코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서우처럼 못하는 거예요, 서우처럼.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나처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미팅을 하는 패턴, 쓰는 언어나 이런 것들이 딱 스타일이 형성돼요, 사장님. 이게 다중인격이 될 수는 없어. 내가 물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맞춤에 설명을 하지만 나라는 사람이 갖게 되는 코드라는 게 딱 생기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강의 연습, 좀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나는 저 사람 코드가 맞다, 저 사람처럼 해야 되겠다라는 게 있으면 굉장히 쉬워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그 사람 말투까지 다 담기 위해서 노력하거든요. 심한 경우는 모든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다 메모를 해서 외우는 파트너들도 있어요. 그러면 마치 다른 사람이 설명하고 있는데 번역이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복제 방법이 사장님 자기의 모습을 구축하기 굉장히 좋아요. 자기만의 것이 만들어지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모방처럼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축적되면 그 사람의 것이 생겨요. 근데 부류는 달라요. 필이 달라.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나의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고요. 또 다른 리더들은 그 리더의 스타일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스스로가 정체성을 못 가지면 좀 어려워요. 그럼 큰 리더가 되기가 어려워요. 내가 그렇잖아요. 뭐 송연아 사장님 갖는 이미지 있잖아요. 이미지에다가 말 스타일 딱 있죠. 유석준 사장님은 또 유석준 사장의 버전이 있죠.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버전이라는 게 형성돼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물론 여러 강의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겠지만 내가 하는 스타일, 내가 하는 방법, 내가 쓰는 언어들을 내가 닮고 싶은 리더를 딱 정해서 무조건 그 사람 거를 뚫고 섭렵해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닮아져요. 닮아진다고 해서 똑같이 하진 않아요. 어차피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방법을 터득하시게 되면 훨씬 명강사가 될 수 있어요. 네, 정체성 없이 하지 마시고 정체성을 가지세요. 야, 저 사람한테선 저 강사 느낌이 난다. 수제자였나 보지. 차라리 그런 느낌이 나요, 사장님. 여러분의 리더가 얘가 여기 이 리더의 파트너인가 봐. 이 느낌이 나쁜 거예요? 나쁘지 않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는 누구처럼 강의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다. 그 강사를 또 닮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강사로서의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자기만의 정체성이라는 걸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습하게 되면은 경쟁력을 갖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가 갖춰야 될 것 중에 복장의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여자분들이 더 난해하죠. 남자들이야 그냥 양복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죠? 근데 여자분들은 참 이 복장이라는 게 정장이 없는 분들은 어때요? 이 참 정장을 구매하고 뭐 같은 구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저는 사실은 마인드보다도 더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게 복장이라고 생각해요, 사장님. 마인드는 쉽게 안 바뀌어요. 근데 복장은요, 옷 바꿔 입는 게 뭐가 힘들어.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힘들게 여기는 분들이 있으세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는 잘 못했던 부분이 불편하니까. 그런데 제 파트너 중에서도요, 늘 조금 뭐랄까, 하여튼 아줌마는 아니고 비즈니스 우먼도 하는 그 가운데 복장이 있어요. 이해하세요? 여기 있어요. 그런 거를 입고 다니는 파트너가 있어서 제가 다이아몬드가 너무너무 가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정말 딱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복장을 무조건 세트 정장으로 입으라고 제가 주문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분이 복장이 싹 바뀌었거든요. 그러고는 다이아몬드로 가더라고요, 이번 달에. 이게 우연의 일치일 수는 있어요. 우연의 일치일 수는 있지만 복장이 갖는 이미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싹 바꾸시는 걸 그냥 할 수 없어. 제일 처음에 뭐 그냥 블랙 입는 게 제일 좋아. 왜? 안 바꿔도 남이 티가 안 나잖아요. 안 바꿔 입고 똑같이 입어도. 복장 되게 중요해요, 사장님. 왜냐하면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결정되는 대부분이 뭐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리크루팅을 할 때 내 스폰서가 어떤 이미지로 와줬으면 하는 거 있죠. 그럼 여러분도 그런 이미지여야 되잖아요. 그런 것만 생각을 해보세요, 사장님. 그래서 저도 그냥 혼자 이럴 때보다 개인 미팅, 누구 미팅을 갈 때가 훨씬 더 중요하게 차려입고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파트너에게 있어서는 내가 보여주는 이미지가 리크루팅에 굉장히 중요하게 차지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봤을 때요, 그 사람의 이미지로 거의 70% 이상을 판단해 버린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나는 막 주옥 같은 말을 내뱉고 싶잖아. 근데 이미지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서 특히 누구 만날 때 더 신규를 만날 때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게 복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딱 바꾸시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장님. 이 지적인 거 있죠. 전달하는 내용. 사장님들 누구한테 리크루팅 할 때 막 글 써서 또는 신문기사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전달해가지고 리크루팅 하거나 누구에게 정보 주죠. 그런 내용 전달이라는 지식 전달로는요, 리크루팅 될 확률이 7%밖에 없대요. 그런데 보여지는 거 있죠. 시각적인 거. 여기 와서 보는 거. 이런 거요. 이게 설득 확률이 55%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왜 이곳을 오게 하느냐, 사람을 느끼게 하느냐는 건 리크루팅 효과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런데 하물며 여기를 오게 하지도 않고 준비된 내가 가가지고 그냥 아메코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리크루팅 확률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안 그래요, 선생님?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모습이 아닐 때는 내가 직접 리크루팅 하려고 하는 게 별로 좋은 효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곳에 와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시각으로 보는 거가 55%래요. 되게 높대요, 사장님. 그만큼 시각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이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날 보고 하고 싶게끔 만드는 거. 그것이 외모에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잘 되는 조직 보면 다 예쁜 사람들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게 예쁜 애들만 뽑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변화하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분이 오래간만에 저를 보시더니 왜 예전보다 예뻐졌다고 난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하려고 하다 보니 화장도 하게 되는 거고 옷도 바꿔 입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잘 되는 팀은 어때요? 다 예뻐 보이는 거야. 사실 따지고 보면 거기서 거긴데 이 외모를 자꾸 바꾸는 거예요. 필수. 예, 필수예요. 그래서 특히 플래티넘들 미팅 같은 거 하실 때 사장님 복장 영업 쭉 하셔가지고 오케이, X 다 갈라내세요. 여러분들 그런 거 하셔야 돼요. 물론 신규 파트너들한테 그렇게 못하죠, 사장님. 하지만 어느 정도 사업을 하고요. 중간 리더 되신 분들은요. 한번 미팅 해보셔서 복장에 대한 체크를 쭉 해보세요. 뭐 바꾸고 뭐 하고. 되게 웃기죠.
그런데 타 네트워크에서도요, 사장이 그거를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직이 있었어요. 그런데 되게 웃긴 거 알아요? 처음에는 부작용이 엄청 많았어요. 왜 복장 가지고 난리야? 말만, 뭐 사업만 잘하면 되지. 이런 반응 안 일어났겠어요? 근데 한 리더가요, 엄청 세게 복장을 아주 살벌하게 잡았어요. 그랬는데 사실은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저기에 들어가고 싶어서 안 다닌 거야. 왜요? 멋있거든요, 솔직히 말해. 저도 그래요. 제가 봐도 멋있거든요, 그들이. 그들 세미나는 나만 캡처해. 아씨, 얘네들 어떻게 이렇게 봤지? 진짜. 그게 쉽게 안 돼요. 나도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그게 연출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도 오늘 다른 미팅에 얘기했어요. 세미나 때부터 옷 다시 입는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분명히 저도 그걸 봤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조직을 크게 형성시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조직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어 했는지. 그런데도 나도 별로 신경 안 쓸 때가 있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사장님. 그것도 굉장히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자 이거죠, 우리부터. 이렇게 제가 저번에 이거 하우투 강의했던 거 잠깐만 보여드릴 건데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어차피 A그룹이거나 B그룹이거나 C그룹이에요. 그런데 이제 비즈니스 방법으로 넘어가서 이 AB그룹, B그룹, C그룹을 이해하고요. 사람들을 자꾸 이 ABC 중에 누구지? 이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C인데 자꾸 A처럼 생각해가지고 여러분이 시간 투자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A그룹이라고 하는 게 10%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딱 봐도 리더지 뭐. 이런 사람들 전체 10%밖에 안 된다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래요? 70%가 B그룹이요. 그리고 C그룹도 얼마가 있대요? 20%요. 내가 명단을 쭉 적어보시고요. 이분들이 A에 속하는지 B에 속하는지 C에 속하는지 체크하셔서 상담하세요. 근데 난 모르잖아요. 상담을 하는 스폰서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적어온 명단이 싹 C인지 싹 B인지 싹 A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명단을 보면 사실은 이 사람한테 시간을 얼마큼 투자해야 되는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명단 작성이 초기 사업자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ABC를 갈라야 돼요. 이분이 미팅을 계속 시키는 다 C에만 시키는 거야. C. 어떤 사람들이요? 아주 부정적이고 아니면 아예 부자여서 사업을 아예 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로 미팅만 계속 시켜요. 미리 체크하셔야 돼요, 미리. 근데 물론 만나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의 지인들은 보통 ABC로 다 결정이 나요. 한번 볼게요. A는 뭐냐면요. 성공하기 위해 뭐든 한다는 자세로 스스로 해야 될 일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A예요. 그리고 사업자면 호업 미팅, 팀 미팅, 단톡방, 시스템적인 활동을 주도적으로 해요. 시간도 주도성을 갖고요. 웬만한 작은 걸림돌을 지나가요. 부부싸움 했던 거에 영향을 안 줘요. 뭐 집에 제사 있다고 세미나 안 오고 이런 거 안 해요. 애가 아프다고 세미나 오고 이런 거 안 해요. 세미나 안 오고 이런 거 안 해요. A타입들은. 그러니까 주변 환경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굉장히 강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A거든요. 내가 명단을 쭉 잡고요. 이 사람이 A일까 B일까 C일까 판단해보고 근데 물론 이건 있어요. 만나서 판단되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사람과의 미팅을 하게 되면 A인지 B인지 C인지를 자꾸 가늠해보세요, 사장님.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DISC 교육 받으시나요? DISC 굉장히 유형 분석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데요. 이 사람이 D인지 S인지 I인지 C인지 꼭 구분해서 상담하세요. 사실 이 두 가지만 판단할 수 있으면 리크루팅 전략은 정말 쉽거든요. 근데 이런 툴조차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만나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대비해서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여기에 ABC와 DISC의 유형 분석을 두 가지를 총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미팅을 하시고 그 정보를 스폰서한테 줘야 후원 미팅이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DISC도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DISC가 유형이 다 달라요. 사실 리크루팅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거기에 ABC 중에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지가 딱 나오면 대박이죠. ABC의 A고요. DI를 가졌다 이러면 그 사람은 무조건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신기하죠? 그게 딱 나와요, 사장님. 무슨 점 치는 것처럼. 그런데 ABC로 따졌을 때의 C인데 DISC의 C야. 이러면 엄청 힘들 거예요. 리크루팅 하는데도 힘들고요. 그 사람 성공시키는데 시간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시간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후속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답이 나와요. 뭐 알고 가면 사업을 하나도 안 힘든 거잖아요.
이거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ABC 타입, 그리고 유형 분석으로 따지는 DISC. 두 가지가 뭔지를 공부하시고요. 제가 쓴 명단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 두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를 판단하고 미팅을 해보세요. 훨씬 쉬워질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A, 몇 프로다? 10%. B, B는 70%예요. 이분들은요, 주도적이기보다는 그냥 협력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끌어 주어야 해요. 세미나 가자, 이거 한번 해줘야지 움직여요. 그리고 리더가 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리더로 성장하는 거죠. 원래부터 리더가 아니라. 그리고 답답해하지 말고 시스템 속에 머무르게 해야 해요. 그리고 작은 일을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 이런 파트너들은. 사실은 B타입과 상담을 제일 많이 해요. 그럼 저는 항상 하는 게 뭐예요? 그거 별 큰 문제 아니야. 시간 지나면 괜찮아. 내일 모레 가면 없어질 문제야. 이렇게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분들은 불안하니까 자꾸 그걸 확인받고 싶어 해요. 알아듣겠죠? 그럼 B타입들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질책하는 것보다 칭찬과 격려가 되게 중요해요. 이 B들이 몇 프로라고요? 70이에요. 사연자 바이너리의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스템 속에서 그들을 넣고 시간을 들여야 그들 속에서 리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B에서 A로 성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A는 타고난 리더. B에서 A로 성장하는 사람들, 성장하는 사람들, 학습과 반복을 통해서 리더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다이아몬드가 되시는 거예요. 그 사장님들이 다이아몬드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나는 B야. 그런 사장님들이 자기의 성향을 알고요. A로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이 부분들이 대부분들이다. C는 뭐냐면 20%거든요. 부정적이기보다는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고 현재 업에서 시간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부정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돈이 너무 많아요. 아니면 현재 일이 너무 바빠요. 이런 분들요. 아예 불가능한 사람들. 이런 분들은 뭐예요? C예요. 근데 사장님들 왜 이런 분들 미팅 많이 해요? 저한테도 오는데 어떤 분이 식당을 해. 일단 아침에 재료 준비하고 밤만 12시, 1시까지 식당을 해. 근데 그분이 유전자에 관심이 있대. 지금 이런 거로 나한테 미팅을 하는 거잖아요, 사장님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 소비자로 만드세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소비자로 만드시고 소개받아보세요. 이렇게 해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소개를 받을 때도요, 사장님, 이게 말하기에 달렸다? 소개를 받을 때, 야, 주변에 유전자 검사할 사람 없어? 이렇게 소개를 받는 경우가 있고요. 주변에 좀 다이어트 하고 싶은 사람 없어? 이렇게 소개받을 수도 있죠. 이렇게 소개받아보세요. 주변에 돈에 관심 있는 사람 없어? 이렇게. 소개를 받을 때도 사장님, 내가 어떤 사람을 골라달라고 하는지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해하세요? 제가 옛날에 구미 갔나? 어떤 남자 지점장 있는 분한테 만났는데 뭐라 했는지 아세요? 저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소개시켜달라고 했어요. 사실 저 봤죠? 구미에 이런 사람 하나 없어요. 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혹시 주변에 영업하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대. 그러니까 내가 소개를 받으려고 할 때도 여러분이 그냥 소개해줘 이런 거가 아니라 어떤 사람 소개해줘라고 얘기해야 그분이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소개라고 하는 게 자기가 좋아야 소개하더라고. 나는 안 하면서 남을 막 소개한다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개가 잘 안 나오죠, 사장님. 그죠? 뭐 10% 초대 보너스 받으려고 소개할 일도 별로 없으니까 소비자인 경우에서 소개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세븐데이즈를 하고 소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소개를 타고 가야 돼요. 이해하시죠, 사장님? 근데 그 자영업을 밤 12시, 1시까지 하는 사람이 자꾸 사업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자꾸 스폰서한테 그 식당에 가자고 하잖아, 바쁜데. 안 그래요? 아, 진짜 난감해. 그래서 맨날 얘기해, 인맥 겁나게 많다고. 사실 그런다니까요. 그분은 C야. 일단 뭐로 해? 소비자로. 시간을 낼 수 없으면 사업은 어려운 거예요, 사장님. 시간 투자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간과 노력이라는 거 써야 되는 일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파트너들이 미팅에 오거든 ABC를 구분하라니까 구분해서 C는 본인이 가서 소비자를 만들고 소개를 받도록 유도하시고요.
B들은 내가 자꾸 만나고 이끌어내야 되고 A를 만났거들랑 바로 리더랑 연결한다. A는 무조건 나보다 더 캐파가 큰 거잖아요. 리더를 연결하고 본사 초대하고 스케일을 좀 크게 가지세요. 그래서 내 밑에 A라는 리더가 오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사장님. 그렇게 구성은 ABC가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다수의 BC를 통해서 A를 찾는 거예요. B는 시스템 속에서 잘 이끌고 C는 소비자로서 연결고리를 가져서 그들을 타고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연결받는 거예요. 연결받아서 뭘 찾아내야 돼요? A를요. 내가 팀들이 있는데 A가 없어. 그러면 되게 힘드실 거예요. 어떤 파트너들이 이렇게 물어. 언제까지 제가 일해야 돼요?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해요? A가 나올 때까지죠. 내 밑에 라인에 A가 나올 때까지예요. 그러면 나의 일을 누가 할 거니까? A가 할 거니까. 그럼 그 A는 또 자기 라인을 쭉 하겠죠. 그 A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A가 나올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A가 없으면 힘드실 거예요. 맨날 징징거리는 파트너들만 있거나 모여는 있는데 얘네들은 뭘 하는지 모르겠어. 뭐 이런 그룹이 B그룹이잖아요. B와 C들. 그러니까 내가 B와 C들만 이렇게 있으면 아주 깝깝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파트너들을 통해서도 ABC가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시고요. A라는 사람의 성향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A의 성향이 나오게 될 때는 리더들이 치고 들어가서 미팅을 자꾸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BC를 통해서 A를 찾아야 되고 BC를 이끄는 게 A예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리더들을 찾아내줘야 조직이 굳건해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바이너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봐봐요. B,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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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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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렇게 나오잖아요. 퍼센테이지적으로 B가 몇 프로다? 70%다 했어요. C가 몇 프로다? 20%다. A는 1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봐봐요. 나라는 사람이 있죠. 내가 처음에 한 명을 딱 뽑았는데 얘가 A야. 대박인 거야. 그런데 대부분 내가 B잖아요. 그럼 내 주변에 B나 C가 있거든요. 그럼 내가 B인 상태에서 B를 찾았어. B 옆에 B가 있겠지, B 옆에 C가 있겠지, C 옆에 B가 있겠지. 그럼 계속 타고 가다가 우리는 딱 A를 찾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바이너리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탄다. 우리가 이게 뎁스 탄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리더들은 사장님 어디서 움직여야 돼요? 내가 리더인데 내 일대가 여기 있는데 내가 얘랑만 만나. 이게 제일 무식한 방법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러면 뎁스는 안 커져요, 사장님. 바이너리가 확장되려면 리더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바이너리 끝에 있어야 돼요. 제가 저희 스폰서한테 계속 배운 거예요. 리더는 바이너리 가장 깊은 끝에서 일해라 이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가끔 내가 1대 2대들이랑만 이렇게 미팅을 하면 되게 편해요. 왜 편하게 해요? 직급자 얘기도 하고 날 다 아니까 얼마나 편해. 무장이 해제돼. 1대들이랑 만나면 야 우리 커피 마시자 막 이래 말도 그래. 그러면 저기 파트너한테 가려면 제가 스폰서 역할을 해야 되고 그죠? 비즈니스 딱 해야 되니까 나도 힘들겠죠. 근데 가끔 내가 나랑 이미 익숙해져 있는 일대들과만 미팅하고 리더들과만 있을 때마다 내가 딱 생각을 해. 아, 내가 지금 어디가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에요. 나 지금 어디가 있어야 되지? 이 라인의 끝이 누구지? 이 라인 끝에 어떤 팀이 들어왔고 그 밑에 누가 들어왔지에 대해서 조금씩 걱정될 때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나? 이런 생각이에요. 단순해요, 사장님. 그냥 바이너리가 쭉 갈 건데요. 항상 내가 그 끝을 보고 움직이시면 돼요. 그 끝을 보고 움직여서 B와 C들을 통해서 미팅들을 하셔서 A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내 밑에서 A 나왔다고 나 신경도 안 쓰고 이런 거로 되게 삐져요, 사장님. 왜냐하면 대실적에 어느 순간 A가 딱 나오면 리더는 여기에 딱 집중하거든? 그러면 나는 A가 막 나와서 잘하니까 나는 그때 막 소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내 스폰서는 어디가 있을까? A 밑으로 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나를 안 도와준다고 생각해.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면서 감정 싸움들을 또 많이 해요, 네트워크에서. 근데 이걸 이해해봐요. 내 리더가 뎁스를 타서 A를 뽑고 A를 키워내주는 건 정말 유리한 거야, 사장님 비즈니스에서. 그러면
소실적을 해야 되는 역량은 늘 누가 키워야 돼요? 내 스스로요. 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스폰서한테 의존적인지 모르겠어. 뭐 어떡하라고 나는. 난 백수도 하고 너희들 소실적도 다 해달라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인간인데? 그럼 안 되는 거야, 사장님. 근데 리더는 처음에 이쪽 라인에 A가 없을 때는요, 정말 깊숙이 침투해서 미팅하셔야 돼요. 멀쩡한 미팅만 하려고 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럼 A를 못 찾아내요. 왜냐면 파트너들은 구분을 못하고 미팅을 막 시킬 거잖아. 여기 아직 A가 없어. 그럼 나는 미친 듯이 필드에서 계속 미팅을 해서 걸러내야 돼, 내가. 왜? A를 내가 찾아내서 내가 키워야 돼, 리더 입장에서는. 그리고 A라는 리더를 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소실적을 뭘로 해라? 스스로 해라. 물론 도와주죠. 시스템도 도와주고 스폰서도 도와주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해봐요. 한 라인의 덱스에 A가 나왔고 그거 스폰서가 집중한단 말이야. 그래야 빨리 커지니까 네트워크에. 그죠? 그럼 그거를 이끌어가니 나는 뭘 해야 돼? 그때 소실적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뭐 안 그래. 하나도 자기 경쟁력을 키우지 않은 상태에서 연결고리에서 A가 딱 나오면 소실적을 잘하고 싶어하는 욕심만 생겨. 그걸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 내 스폰서는 왜 나를 안 도와줘? 이렇게 불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대실적이 깊지 않고 A가 없는 게 불평이잖아요, 사장님. A는 언젠가는 나오고요. 그렇게 되면 빵 터져요. 그때 사장님들이 스스로 소실적을 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요. 영원히 안 되진 않아, 두 라인이. 근데 제가 네트워크를 해보면 두 라인이 영원히 안 되는 경우는 드물고요. 대부분은 한쪽은 겁나 깊어. 근데 난 지금을 못 가. 이런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거 왜 그러게요? 내가 그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경쟁력을 못 갖춘 거예요. 내가 비즈니스를 못 배운 거지. 그래서 내 소실적을 못 이끌고 가는 거야. 대실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리더들은 시간 투자를 어디에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사람이 많아지는데 사람이 많아지고 폭발하는 쪽에 시간을 계속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걸 안고 있는 사람들을 스스로가 소실적으로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제서야 배가 깊어지니까 소를 해야겠다고 조급은 해지고 리더는 거기에 시간을 못 쓰니까 싸우죠. 굉장히 큰 문제들을 만들어내요, 이게. 근데 그건 절대 스폰서들이 나를 제낀 것도 아니고요. 스폰서가 변한 것도 아니에요. 또 거기서 중간에 있는 파트너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내 리더 변했다고. 옛날에는 내 밑에 온갖 거 다 해주더니만 이제 직급 같다고 내 거 도와주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근데 이 뎁스를 통해서 A를 찾아내서 앵커를 키우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면 그렇게 흘러가는 라인 속의 리더가 거기에 투입돼야 된다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A는 나를 복제하거든. 그런 A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 네트워크를 굉장히 깊게 만드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전부인데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한 것 같습니다. 취하실 거 취하시면 되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세븐코어 해보세요, 사장님. 세븐코어 캠페인처럼 해보세요, 톡방에서. 그걸 하는 팀과 하지 않는 팀들이 활동량이 달라질 것이다. 그걸 통해서 성공자가, 그러니까 축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고요. 이 앵커를 통해서 ABC를 구분해내서 빨리 A를 찾아보자. 그러면은 네트워크가 더 쉽게 폭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